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유권자의 투표 행태와 대표의 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피트킨이 얘기했었던 스탠딩 포로서의 대의와 그다음에 액팅 포로서의 대의, 뭐 이제 이런 대의 유형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제인 맨스브리지라고 하는 학자는 유권자들이 어떠한 투표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표의 대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따라서 대표들의 그 대의 활동이, 대의 민주주의 유형이 지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표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전략적 마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네,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재선입니다. 그래서 재선에 성공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들은 다음 선거 때까지 재선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의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식으로 나의 대의 활동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재선 여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그런 자명한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보기에. 뭐냐? 바로 어떠한 요인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것에 최적화되도록 자신의 대의 활동을 전략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맨스브리지의 이제 그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총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대의 유형을. 첫 번째는 약속에 입각한 대의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처음 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에 입각해서 투표를 해요. 뭐 다른 후보의 인물이나 뭐 정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요거에 입각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정책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의 공약에 입각해서 투표하고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판단해서 그 다음 선거에서 대표의 당락 여부를 결정을 하는 투표 행태를 보일 때 약속에 입각한 대의라고 하는 대의 유형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 재선, 낙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공약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 공약을 보고 뽑은 거야. 근데 이 사람 그 공약을 실제로 지켰어요. 그 정책들을 다 실현을 했어.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 다시 뽑아주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재선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선거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하나도 지킨 게 없어. 그러면 어때요? 다음 선거에서 당신 나가쇼. 낙선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처벌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약 실현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대의 활동을 그러니까 재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정치인들이 대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만 해요? 공약 실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식으로 대의 활동.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 전 선거에서 하겠다라고 말한 공약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자신의 대의 활동을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약이 제대로 다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해야만 할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좋은 정책인 줄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의
그런 식의 이제 설명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들의 대의 활동, 처음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만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속에 입각한 대의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예측에 입각한 대의라는 겁니다. 예측에 입각한 대의. 이거는 유권자가 이 회고적 투표를 할 때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대표가 집권했던 기간 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입각해서 투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대표가 전 선거에서 저 뭐 이러이러한 공약을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무슨 정책적 공약을 하겠다라고 뭐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고적 투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표가 대의 활동 기간에 만들어낸 실질적 결과물이 얼마나 좋았느냐, 나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그러니까 뭐 경제 문제 같은 경우 집권하기 전보다 집권 후 이 사람 지금 끝날 때 경제가 훨씬 좋아졌어. 일 잘한 거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지금 대의 활동, 예를 들어 대통령 5년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 동안 경제적 성과를 쭉 살펴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과거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지금, 잘했네. 과거를 보니까 이 사람 되게 일 잘했네. 라고 하면 다시 해. 라고 찬성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고적 투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권자가 회고적 투표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는 어떤 식으로 대의 활동을 해야만 할까 하는 겁니다. 공약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권자들이 회고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예측에 입각한 대의를 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가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대상은 자신이 만든 업적의 결과물을 회고하면서 이 사람 다시 뽑을까 말까를 결정할 미래의 선거 유권자, 미래 선거의 유권자한테 관심을 집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유권자의 선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호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내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유권자의 선호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들의 그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려고 이들의 그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을 이들이 얻고자 하는지, 경제 문제가 중요한가? 혹은 안보 문제가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결과들을 원하는 건지 다음 선거에서 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에 입각한 대응들로 대표들의 대의 활동이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측에 입각한 대의는 미래 유권자의 선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는 유권자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소통은 오고 가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듣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대표가 생각하는 것을 유권자와 같이 대화를 그 대표가 생각하는 것을 또 유권자와 같이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대표와 유권자 사이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아가는 수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에 입각한 대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결국 수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이로스코프적 대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스브리지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림, 이게 이제 자이로스코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일종의 팽입니다. 팽인데 이 자이로스코프는 팽이가 고속도로 이제 막 그 회전을 하게 되면 팽이의 회전축, 이 회전축이 일정한 그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장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적 대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팽이가 뭐 어느 방향으로 이제 막 그 회전을 할 수 있지만 팽이가 돌고 있는 축은 일정한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자이로스코프의 특성을 유권자와 대표 사이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적 대의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자기와 비슷한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대표에게 투표하는 행태를 보일 때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나 가치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정체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난 후보보다는 노동자 집안에서 자라는 후보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 후보보다 여성 후보가 자신의 이해관계,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투표 행태에 있어서 이 공약,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약속에 입각한 대의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공약, 뭐 혹은 예측에 입각한 대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실질적인 결과물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자이로스코프적 대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권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결정적인 특성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와 같은 정체성을 어떤 후보가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느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게 성 정체성이에요. 예를 들어 여성, 남성 뭐 이런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럼 이 정체성을 어떤 사람이 가장 잘 구현하고 있을까? 라는 거죠. 혹은 나한테 중요한 정체성은 정당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국민의힘 혹은 더불어민주당 이런 특정 정당과 나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 나는 한 팀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당을 지지하고 사랑해요. 그럼 그 정당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후보는 누굴까? 라는 거죠. 그 정체성을 어떤 사람이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가? 거기에 입각해서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투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약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다음 결과물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그 어떤 여성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이제 나하고 같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그런 후보한테 이제 투표를 했고 실제로 그 여성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이 후보가 대의 활동을 할 때 내가 감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대표가 됐을 때 활동할 것처럼 저 대표가 활동을 할 거야 라고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이로스코프적 대의에서 대표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면서 대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되게 이 자이로스코프는 팽이는 막 자기 마음대로 돌죠. 자기 마음대로 막 돌긴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회전축은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의 그 대의 활동은 되게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의 목표는 팽이가 일정한 축을 가리키는 것처럼 유권자들의 정체성 거기에 반드시 맞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을 뽑아준 그 정체성에 위배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면 지지에 대한 철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진보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진보를 대변하는 어떤 대표로서 나는 정책의 목표, 수단, 집행 방식,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자유롭게 내가 결정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진보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성은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이로스코프적 대의의 핵심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스프리지의 이제 이러한 논의라고 하는 것들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와 대표의 대의 유형 간의 어떤 관계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선거가 어떻게 그 대의 유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논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이로스코프적 그 대의가 대표의 그 대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논문에도 이제 그렇게 그 분석을 해서 썼던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